예, 안녕하세요. 7월 8일 KB 모닝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국내 마감 시황 및 모닝 코멘트입니다. 이용준 연구원입니다. 네, 시황팀 이용준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삼성전자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대유행 우려에 코스피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 장 시작 전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는 영업이익 12조 5천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반도체 사이클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인한 외국인 매물 출회에 약세 마감했습니다. 한편 국내 전일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게 기록하면서 작년 연말 3차 대유행 정점에 근접한 점도 억지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달러 환율은 8.4원 급등한 1,138원으로 마감했고, 코로나19 상황 악화의 진단키트 관련주와 헬스케어 업종은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해외 증시 동향입니다. 미국 증시는 FOMC 의사록 공개 결과 연준이 조기 긴축에 대한 우려를 자극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도감에 상승했습니다. 공개된 의사록에 의하면 대다수 위원은 아직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축소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번 의사록에서 테이퍼링 시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힌트를 찾을 수 없었으며, 대다수 위원들이 테이퍼링 개시에 대해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국채금리 하락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기술주는 강세, 그리고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등 은행주는 약세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6월 FOMC 의사록 공개 영향이 제한적인 가운데 국내 증시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오늘은 옵션 만기일로 수급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더불어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도 부담 요인인데요. 이에 적극적인 시장 대응보다는 실적주 중심의 포트폴리오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성장률과 환율 영향 중간 점검 자료입니다. 김효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김효진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구글 모빌리티 인덱스나 코로나19 확진자 일별 추이들을 감안하면은 경제적인 영향은 재위축보다는 회복 속도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영국, 인도네시아, 스페인, 태국, 한국 같은 나라들은 일주일 전하고 비교할 경우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났지만, 독일, 프랑스, 미국, 브라질, 멕시코 같은 국가들은 신규 확진자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의 대부분 국가에서 재확산이 나타났던 2020년 연말, 유럽의 거의 모든 국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역성장을 기록했던 올해 봄과는 다른 흐름입니다. 주요 국가 중에 절반 이상이 코로나19 재확산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점은 글로벌 경제에는 긍정적입니다. 다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어제 1,200명 돌파한 상황입니다. 경제하고 환율 영향을 중간 점검을 해봤는데요. 코로나19 재확산은 서비스 부분의 회복 지연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이 있고요. 수출도 괜찮기 때문에 성장률을 당장 하향 조정할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4.2% 전망합니다.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연초에도 한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웃돌았지만, 당시에는 한국하고 미국하고 동시에 재확산된 데 비해서 최근에는 한국은 재확산, 미국은 안정되면서 이제 디커플링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이 원화의 추가 약세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 매크로 월보 같은 데서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달러원은 연고점을 상회하는 1,145원 내외로 상승한 이후에 향후 하향 안정될 것을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이제 확대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보는 것은 주요 국가 중 절반 이상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제 국내의 경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서비스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전체 성장률 하향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증권은 2021년 한국 경제 성장률 4.2%로 전망하고 있고요. 달러 원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중국 등과의 이제 코로나19 디커플링이 원화 약세 환경을 좀 조성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기존 전망은 달러 원은 연고점을 소폭 상회하는 1145원 내로 상승한 이후에 4분기에는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국 주식 관련 인덱스 자료입니다. 박수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 주식 전략 담당 박수현입니다. 중국의 성장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지난 5월부터 드린 바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인덱스로 정리해서 발간을 했습니다. 성장주 지수 중에서 특히나 창업판과 과창판을 좋게 보고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단 2022년 상반기까지 저희는 성장주가 중국 증시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 성장 동력이 소비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고 정책 방향이 첨단 제조업과 소비 부양으로 설정되면서 이러한 전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국 관련되어 있는 ETF들도 과거에는 되게 단조롭게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 A50이나 CSI 300 같은 이런 지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창업판과 과창판은 ETF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성장주를 좋게 보는 데는 경제구조 변화에 일단 답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2021년 하반기에는 KB증권이 기저효과가 사라지면서 중국 경제 성장률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이전처럼 소비시장 중심의 경제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측에 있는 GDP 성장률 기여도를 보시면 빨간색이 소비의 기여도인데요. 소비의 기여도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낮아졌지만 점차 다시 과거의 궤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성장률과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만 단순히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고 해서 주식시장의 조정 국면에 진입하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비시장 개선이 중요한 이유는 경제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주식시장 또한 산업 비중이 빠르게 신경제, 아까 제가 강조드렸던 첨단 제조업과 내수 소비로 전환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현재 중국 신경제 섹터는 42%까지 중국 시장 내에서 상승해서 국영제, 가치주의 58%에 근접한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세 가지 디커플링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세 가지는 성장주와 가치주, 중소형주와 대형주, 홍콩과 본토 증시의 디커플링을 말씀드립니다. 앞에 말씀드린 시장의 기준으로 선호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디커플링 현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성장주 내에서도 세 가지 테마, 소비시장 개선 관련돼서는 헬스케어, 친환경 인프라 확대 관련돼서는 전기차 밸류체인과 태양광, 첨단 제조업은 반도체 밸류체인과 AR, VR 밸류체인, 이 하반기에 주식시장을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주요 성장주 지수들이 많이 ETF로 접근이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선호하는 창업판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밸류체인과 헬스케어 산업 비중이 높고 과창판 50지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밸류체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하반기에 주요 성장주의 상승 흐름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지수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중국 증시 저희가 5월 달부터 성장주 중심으로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내년 상반기까지도 성장주가 중국 증시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세 가지 디커플링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그리고 홍콩 증시보다는 본토 증시의 상대적 강세가 좀 예상이 되고요. 저희가 중국 증시에서 하반기 주목할 테마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소비시장 개선에 따른 헬스케어, 그리고 친환경 인프라 확대에 따른 전기차 밸류체인이나 태양광, 그리고 첨단 제조업 업종에 따른 반도체 밸류체인이나 AR, VR 업종에 대해서 주목하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해외 채권 순서입니다. 먼저 전일 미국 금리가 계속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관련된 코멘트입니다. 임재균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해외 채권 담당하고 있는 임재균입니다. 미국채 금리가 지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배경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1.3%를 하회를 했습니다. 30년물 금리도 1.9%로까지 하락을 하면서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2%를 하회를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국채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경기 회복 모멘텀이 약해지는 가운데 숏 포지션 청산 등으로 금리가 급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6월달 ISM 서비스업 지수는 60.1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랑 전월치를 모두 하회를 했습니다. 기준선인 50을 상회를 하고 있는 만큼 서비스업의 회복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문제, 구인난 등으로 비용이 상승하면서 경기 회복을 제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분기 및 반기 초 자산 배분 자금들이 비중을 조절하면서 채권 투자도 확대된 가운데 여름 회사채 발행 비수기 시장을 앞두고 있는 점도 금리 하락을 견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쇼커버링이 나타난 점도 금리 하락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요 IB들은 미국채 금리에 대해 하락보다는 상승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실제 투자자들은 미국 금리 하락보다는 상승 포지션이 더 많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최근 금리가 지속해서 하락하면서 숏 포지션 청산이 나타난 점들이 미국채 금리의 하락을 견인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반기 전망에서부터 미국채 10년물 금리 하향 안정과 플래트닝 전망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한 전망을 유지를 합니다. 경기 회복 모멘텀이 둔화되는 가운데 국채 수급 부담도 완화됐기 때문입니다. 장기 금리에는 연준의 테이퍼링도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채 금리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미 연준의 점도표에서 롱거런 전망에 대한 금리 인상 횟수가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미 국채 금리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10년물은 1.3%, 30년물은 2%를 하회를 했습니다. 저희는 이 주된 원인으로 ISM 서비스업 지수에서 경기 회복 모멘텀이 약해지는 점을 재확인을 했고, 또 하나는 수급적으로 숏 포지션 청산 등이 이런 금리 급락의 원인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3% 내외까지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그 기존의 전망과 플래트닝 전망을 계속 유지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호주 중앙은행입니다. RBA가 통화정책 관련된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관련된 자료입니다. 박준우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채권팀 박준우 연구원입니다. 호주 중앙은행이 이번 주 화요일 통화정책회의에서 자산 매입 규모를 줄이는 등 통화정책 정상화를 본격화했습니다. 기존의 RBA는 3년물 채권 금리의 현재 기준금리 0.1%라는 목표를 설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채권을 또 매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경기가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크게 두 가지 결정을 내렸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목표금리 적용이 되는 채권의 만기를 연장하지 않고 현재 2024년 4월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 뜻은 금리 인상 시점이 기존 전망보다 조금은 빨라질 수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산 매입 규모 축소입니다. 현재는 주간 50억 호주 달러 규모의 자산 매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9월부터는 이 규모를 40억 호주 달러로 축소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고, 또 11월 중순 이후에는 그 규모를 더 축소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겼다고 판단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RBA가 테이퍼링 등 통화정책 정상화를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호주 채권 시장은 통화정책 회의 이후에 금리가 상승을 했는데 이제 금리 만기별로 보게 되면 이제 3년과 5년물 금리가 크게 상승을 하고 장기 금리는 비교적 상승폭이 작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장기물보다는 3에서 5년 구간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컸기 때문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테이퍼링 입시를 앞둔 미국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전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 수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낮아졌는데 이 미국 금리가 테이퍼링이나 빠른 금리 인상 우려로 상승을 만약 하게 된다면 그 구간은 장기 금리보다는 5년 전후 구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장단기 스프레드 축소에 대응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호주 중앙은행이 9월부터 테이퍼링 시작을 언급을 했습니다. 본격적인 통화정책 정상화 행보를 보이고 있고요. 주요 내용은 목표금리 대상 채권의 만기를 유지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9월부터 장기 매입 채권 매입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그 호주 중앙은행 테이퍼링 발표 후에 금리 동향을 보시면
3년과 5년물 구간 중심으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장단기 스프레드는 축소가 됐고요. 여기서 하는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RBA의 테이퍼링 발표 사례를 비추어 봤을 때 장기 금리보다는 단기 금리와 5년물 전후에 중기물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30년과 5년 이런 스프레드 축소에 대응할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삼성전기의 이니시에이션 자료입니다. 황고은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IT 소재장비 애널리스트 황고은 연구원입니다. 삼성전기에 대해 투자의견 바이 목표 주가 23만 원으로 커버리지를 게시합니다. 향후 3년간 연평균 영업이익 성장률을 26.2%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IT 하드웨어 시장 정체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고성장을 전망하는 이유는 전장용 MLCC 시장의 성장에 따른 구조적 성장, 주요 경쟁사의 보수적인 캐펙스 집행, 과거 IT 부품 사이클과 비교되는 MLCC와 기판 사업부의 마진 개선 때문입니다. 삼성전기의 높아진 이익 체력과 전장용 MLCC의 구조적인 성장을 반영하여 향후 3년간 컴포넌트 사업부의 연평균 영업이익 성장률을 31%로 추정합니다. 하반기 천진 공장 가동으로 전장용 MLCC 매출 비중은 2021년 7.6%에서 2024년 20.9%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향후 3년간 기판 사업부의 연평균 영업이익 성장률을 23%로 추정합니다. 패키지 기판 증설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판 수요 면적 확대에 따른 공급 부족은 2022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공급 부족에 따른 판가 인상과 밀리미터 웨이브 AIP 등 고부가 제품 수요 증가로 2019년 0.9%에 불과했던 기판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은 2023년 9.8%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삼성전기에 대해서 투자의견 바이 목표 주가 23만 원으로 커버리지를 게시를 하고요. 주된 포인트는 향후 3년간 영업이익의 연평균 성장률이 26.2%로 굉장히 높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최근 IT 하드웨어의 시장이 정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높은 고성장을 전망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신규 수요처의 구조적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요 경쟁사의 보수적 캐펙스 집행으로 인한 반사적 수혜,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MLCC와 기판 사업부의 마진 개선이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모레 퍼시픽과 아모레 지에 대한 자료입니다. 박신혜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모레 퍼시픽의 2분기 실적 프리뷰 자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의견 바이를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를 29만 원으로 9% 하향 조정합니다. 2021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12% 하향 조정한 영향이고요. 4분기 광군제까지 이벤트가 부재한 가운데 2분기 실적에 대한 아쉬움이 당분간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모레 퍼시픽의 기존 턴어라운드 전략은 유효합니다. 럭셔리 매출의 비중을 상승시키고 비효율 점포를 철수하면서 비용을 절감하고 또 재원을 이커머스 채널에 집중한다는 것인데요. 다만 실적 턴어라운드의 진척 속도가 당초 예상 대비로는 다소 미약한 모습입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기 때문에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조금이라도 하회한다면 차익 실현 매물 출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2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모습입니다. 2분기 실적의 경우에는 매출은 19%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약 200% 증가하면서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15%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면세점과 중국 이니스프리 매출이 예상 대비 부진하면서 연결 영업이익이 KB증권의 종정 추정치를 25%가량 하회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음으로 아모레 G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의견 바이를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를 9만 원으로 14% 하향 조정합니다. 2021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12% 하향 조정한 영향이고요. 핵심 자회사인 아모레 퍼시픽의 2분기 실적에 대한 아쉬움과 밸류에이션 부담이 주가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지난 3주간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2분기 실적의 경우에는 매출은 18%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222% 증가하면서 매출은 컨센서스에 부합하지만 영업이익은 14%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회사 아모레 퍼시픽의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이니스프리와 에뛰드 모두 매출 성장률이 당초 추정치를
크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아모레퍼시픽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자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니스프리는 매출이 10% 하락하지만 손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에뛰드 역시 매출은 14% 하락하지만 비용 절감 노력으로 영업 적자는 전년 동기 대비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이익은 246%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2분기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14% 정도 하회할 전망이고요. 세계 대표 자회사들 모두 기대치 대비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삼성생명과 하나생명의 2분기 프리뷰 자료입니다. 강승건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선은 삼성생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생명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03,000원을 유지합니다. 2분기의 연결 기준 지배주주 순이익은 2,900억 정도로요. 컨센서스를 9.8% 하회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 의견을 바이로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이번 2분기는 종신 CI 보험 판매가 부진하면서 생명보험업권 전반적으로 보장성 신계약이 10에서 20% 역성장하는 국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생명은 GI 보험 및 기타 보장 상품 중심으로 신계약 성장을 시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장기 채권 금리 상승 모멘텀이 최근에 약화된 이후에 삼성생명의 주가는 이제 경쟁 생명보험사 대비 상대적으로 주가 조정폭이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도 상대적으로 적고 RBC 부담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입니다. 2분기에 지배주주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5.6% 감소한 이유는 우선은 지난해 코로나19의 기저효과 때문입니다. 지난해 2분기에는 사람들이 병원을 방문을 잘 하지 않으면서 위험 손해율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4차액이 한 5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은 다시 이제 건강검진들이 일정 부분 정상화되면서 이번 분기에는 이제 위험 손해율이 7.5%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4차익이 33%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또 하나의 부분들은 변액보증 손익인데요. 지난해 2분기에 이제 시장이 급반등을 하면서 변액보증 손익이 약 1,446억 원 정도 회복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약 800억 수준에 불과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결 자회사 실적인데요. 특히 이제 수익증권 부분들에서는 평가액이 마찬가지로 감소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1분기 때에 이제 대규모 배당 및 처분이익이 반영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2분기 및 하반기에 처분이익의 기여도는 축소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감안할 경우에는 양호한 실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생명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생명에 대한 투자 의견은 홀드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4,000원으로 7% 하향 조정합니다. 2분기는 성장이나 보험이익 측면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판매 자회사 분리 영향 역시 연결 손익 측면에서는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의 별도 기준 순이익은 497억 원으로 컨센서스 대비 49.4% 하회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험이익의 감소, 업권의 공통적인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처분이익 축소, 마찬가지로 좀 나타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분기 별도 기준 순이익 자체에서 보게 되면 우선은 보험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안에는 위험 손해율이 약 5% 상승하면서 4차이익이 16.1% 감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비차이익은 20%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 판매 자회사가 물적 분할되었기 때문에 관련 인건비와 관리비 비용 부담이 축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신계약은 보장성 중심으로 15% 정도 감소하였는데요. 종신 CI 보험의 판매 위축이 현재 지속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상승에 따라서 변액보증 준비금 100억 정도 환입이 되겠지만 지난해 1,600억 대비로는 크게 감소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분리되는 판매 자회사의 이익은 적자가 불가피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반 구축이라는 비경상적 비용 뿐만 아니라 초기에 신계약비의 수익과 그 다음에 수당 지출 간의 시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초기의 미스매칭은 적자로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구조적인 역할이고 상황이고 1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정상화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번 1분기에 판매 자회사 관련되어 있는 적자를 약 3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연결 순이익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삼성생명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0만 3천 원 유지를 합니다. 2분기 연결 기준 순이익은 2,88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6% 감소를 하는데요. 할 것 전망이 되는데 이는 지난해 높았던 기저효과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장성 신계약의 차별적 성장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주가 부담, RBC에서의 여유 등을 감안해서 투자 의견 바이를 계속 유지를 하겠습니다. 하나생명 투자 의견은 홀드고요. 목표 주가는 4,000원으로 약 7% 정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2분기 별도 기준 순이익이 49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1.2% 감소할 전망이고요. 연간 기준 순이익 전망치도 12.8%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어서 효성 TNC에 관한 코멘트입니다. 백영찬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효성 TNC에 대한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 발표드리겠습니다. 효성 TNC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 대비 18.9% 상향한 109만 원을 제시합니다. 목표 주가 상향은 스판덱스 가격 전망치를 상향했고요. 이에 따라 올해와 내년의 지배주 순이익을 각각 19%, 18% 상향했기 때문입니다.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살펴보면 2분기 매출액 영업이익은 1조 8,600억, 3,200억으로 전분기 대비 모두 증가할 것입니다. 이미 전년 동기 대비 비교는 의미가 없는 기업입니다. 이익이 고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전분기 대비 계속 지속 성장하고 있고 컨센서스인 3,256억의 영업이익도 부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호전의 이유는 현물 가격 상승입니다. 2분기 현물 가격이 이미 3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판매 물량도 전분기 대비 춘절 효과로 증가한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3분기까지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타이탄 수급이 유지될 거로 보고 있는데요. 3분기 스판덱스 영업이익만 2,600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34%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에 이익 증가를 보는 이유는 보수적으로 스판덱스 현물 가격을 보합으로 가정하더라도 원재료인 부탄디올 가격 하락에 따른 수익성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스판덱스 신증설은 중국 후아펑의 5만 톤인 전부입니다. 보통 수요를 10만 톤 이상으로 봤을 땐 여전히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도 타이탄 수급 밸런스는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트를 참고해 주십시오. 네, 효성 TNC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를 하고요. 목표 주가를 109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주된 이유는 실적 추정치 상향이 주된 원인이고요. 2021년, 22년 지배주주 순이익을 기존 추정치 대비 19.3%, 18.2%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해서 29.8%, 전년 대비해서는 흑자 전환을 하는 실적 호전이 지속될 전망이고요. 2분기 스판덱스 가격 상승이 하반기에도 계속 3분기까지 이어지면서 분기 최대 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주항공 관련 코멘트입니다. 강성진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운송 담당 강성진입니다. 제주항공 어제 공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항공이 무상감자와 유상증자 추진 내용을 공시를 했습니다. 주가는 일단 하락할 수 있겠지만 향후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공시 내용에 대해서는 리포트 참조를 부탁드리고요. 주가 영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상증자는 어느 정도 예상되는 일이기 때문에 적정 주가에 미칠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무상감자는 투자자들 심리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보는데 적정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없지만 최근에 아시아나항공 사례에서처럼 이 악화된 경영상을 투자자들에게 환기시켜주는 효과가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하락하더라도 유상증자가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그 다음에 여행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가 주가를 다시 끌어올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해서는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일 제주항공이 무상감자와 이제 유상증자 계획을 공시를 했는데요. 무상증자의 경우 무상감자의 경우에는 투자자들 심리에 부정적일 수 있지만 적정 주가에는 영향이 없고요. 유상증자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것입니다. 주가는 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지만 하락 후에는 반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여행 규제 완화 등에 대한 펀더멘탈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마 콘덴서에 대한 2분기 실적 코멘트 프리뷰 자료입니다. 이창민 연구원입니다. 네, IT 애널리스트 이창민입니다. 사마 컨디션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오와 목표 주가 78,000원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컨덴서의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할 전망인데요. 전장용 MLCC 같은 경우는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에 따라서 자동차 공장 가동 중단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분기 들어 다소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었던 범용 MLCC 수요가 계속해서 견조한 가운데 SK 하이닉스양 반도체용 MLCC 등 산업용 MLCC 수요가 전분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되어서 양호한 실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컨덴서 2021년 실적은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이제 54%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범용과 산업용 MLCC의 양호한 실적 흐름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 상황 개선이 전망되기 때문에 전장용 MLCC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LG전자 VS 사업부 고성장에 따른 낙수 효과를 기대하고 있어서 LG전자 VS 사업부가 향후 고성장 이상되는 만큼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삼성컨덴서의 동반 성장이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삼성컨덴서에 대해서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78,000원 유지를 하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101억 원으로 추정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이고요. 범용, 산업용 MLCC 매출 호조에 기인한 바가 큽니다. 삼성컨덴서는 LG전자의 VS 사업부 고성장에 따른 낙수 효과가 기대되면서 계속해서 실적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P&H테크에 관련된 코멘트입니다. 성현동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몰캡 담당 성현동입니다. P&H테크 말씀드리겠습니다. P&H테크는 LG 디스플레이 향으로 주로 영업하는 OLED 소재 기업입니다. 2016년 8월에 코넥스 시장에 상장되었고 올해 2월에 기술 특례를 통해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한 기업입니다. 2020년 연간 실적은 매출액 85억 원, 영업적자 13억 원을 기록하였었는데요. 1분기 실적이 매출액 36억 원, 영업이익 4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 2월 이전 상장 관련 투자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P&H테크는 2021년과 2022년 예상 실적을 각각 영업이익 26억 원, 영업이익 63억 원으로 고성장하는 것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두 가지 체크 포인트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LG 디스플레이의 OLED 사업 호조의 낙수 효과가 기대됩니다. 저희 KB증권은 2021년 TV 시장의 호황과 하반기 신형 아이폰의 주문 증가 등에 따라 LG 디스플레이의 대형 및 중소형 패널 출하량을 각각 80%, YOY 80%, 60% 증가한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P&H테크는 모바일용 레드 프라임, 모바일용 고글절 CPL, 그리고 TV 및 모바일용 장수명 블루호스트 등 고부가 제품의 개발 및 양산에 잇따라 성공해 있는 상황입니다. 소재 라인업이 다양화되고 있고 전방 산업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서 고성장 전망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진천과 용인의 대규모 증설이 진행 중이라는 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H테크는 OLED 디스플레이에 적용되는 유기 전자 소재 제조 기업입니다. 2021년 1분기 매출액은 36억, 영업이익은 4억 원 흑자 전환을 했고요. 저희가 보는 체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LG 디스플레이 OLED 사업 호조에 따른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되고요. 다양한 소재 부품 라인업 증가로 인한 고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진천과 용인의 공장 증설로 인한 생산 능력 확대도 진행 중인 점을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주식입니다. 퀄컴에 대한 코멘트입니다. 김세환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개별 종목 담당 김세환입니다. 5G 스마트폰 수요 증가에 힘입어 퀄컴의 기대 이익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퀄컴의 12개월 선행 주당 순이익은 지난 2019년 말부터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퀄컴의 향후 3년 이익 성장률은 시장보다 높고 12개월 PER은 낮아서 시장 대비는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판단입니다. 퀄컴은 스몰셀 랜 플랫폼과 모바일 AP 제품 등으로 5G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됩니다. 퀄컴의 12개월 선행 주당 순이익은 8.3달러 수준으로 2019년 8월 대비 4.1달러 대비 102% 증가했습니다. 향후 3년 주당 순이익 연평균 복합 성장률을 반영한 PEG 배수는 0.6배로 시장과 반도체 산업 대비 낮습니다. PEG 배수가 낮다는 건 이익 성장성을 반영한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음을 의미를 합니다.
5G 랜 플랫폼 포트폴리오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최근에는 플랫폼 FSM 200 시리즈 발표를 했는데요. 글로벌 상용 밀리터리파 및 6GHz 이하 저주파수 대역을 모두 지원하는 통합형 플랫폼입니다. 같은 날 공개한 디지털 데이터 처리 장치도 초고주파 및 저주파수 대역을 동시 지원하는 이런 이제 그 제품을 내놓으면서 개방형 5G 네트워크 프론트롤 구축을 간소화하고 있습니다. 스냅드래곤 888 플러스를 또 공개를 했는데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죠. AP라고 부르고 모바일에 이제 그 두뇌를 담당하는 그 AP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이제 스냅드래곤 888에서 888 플러스가 나오면서 기존 대비는 5% 정도 CPU 클럭 속도가 올라가고 AI 연산이 20% 정도 더 빠르게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 요인으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생산 차질 및 수요 감소, 경쟁 심화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전일 실적을 발표한 삼성전자와 LG전자에 관한 코멘트입니다. 김동원 연구원입니다. 예, IT 담당 김동원입니다.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목표 주가 10만 5천 원과 투자 이견 바이를 유지합니다. 2분기 잠정 실적은 매출액 63조 원, 영업이익 12.5조 원을 기록해 컨센서스를 14% 상회를 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1분기 대비 3.2조 원 증익이 나왔는데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서 4.3조 원 증익이 있었고 IM 사업부에서 1.1조 원 감익이 있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은 반도체 부분에서만 전분기 대비 2.7조 원 증익이 예상이 되어서 15.2조 원으로 추정되어서 2018년 3분기 이후 3년 만에 최대 실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삼성전자 주가를 보시면 6개월간 12% 하락하면서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실적은 2020년 3분기부터 1년간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현을 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불확실성에 따라서 올해 4분기나 내년 1분기에 D램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가 상존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D램 재고를 보시면 2018년 이후로 3년 내 역대 최저치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공급 과잉 가능성에 따라서 가격 하락 우려도 과다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LG전자 목표 주가 24만 원과 투자 이견 바이를 유지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분기 평균 1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 창출 체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분기 매출액 17조 원, 영업이익 1.1조 원을 기록해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고요. 3분기 영업이익은 1.05조 원으로 2분기와 유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이점은 3분기 H&A 가전사업부가 프리미엄 판매 비중 확대로 영업이익률 9% 이상의 양호한 수익성이 예상이 되고 VS 사업부가 3분기부터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에 따른 가동률 하락이 완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LG전자에 대한 우려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에 하반기 가전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인데요. 하이엔드 생활 가전과 OLED TV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 비중 확대로 가전 부분 실적은 우려 대비 양호할 것으로 전망되어서 올해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2% 증가한 4.5조 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삼성전자에 대한 12개월 목표 주가 10만 5천 원, 투자 이익은 바이 유지를 하고요. 2분기 잠정 영업이익은 12.5조 원으로 컨센서스를 14% 상회하는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3분기 추정 영업이익도 15.2조 원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이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부진한 원인은 반도체 재고에 대한 공급 과잉 우려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 반도체 재고의 공급 과잉 가능성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설비 투자도 공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도 과도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과도한 우려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바이 투자엔 계속 유지를 하겠습니다. LG전자 목표 주가는 24만 원,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를 합니다. 2분기 추정 영업이익이 1.05조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0% 증가를 했습니다. 과거 5년간 가전과 TV 부분의 합산 기준으로 매년 3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올해 4분기 전장 부품 사업의 실적 턴어라운드도 예상이 되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유지하겠습니다. 2021년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42% 증가한 4.5조 원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KB 모닝 라이브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